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챕터 2 자동차 보험 관련 법규 제2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하죠. 이 챕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화면 보시면서 일단 자배법 제1조, 2조, 3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 취지죠, 취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줄여서 약칭으로 자배법, 또 아닌 곳에서는 또 자동차 손배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저희는 교재에서 자배법이라는 말을 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지예요, 취지. 항상 어떤 법의 제1조는 목적, 취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이제 저2조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각 항이 이제 어떤 용어의 정의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규정을 해준 거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자동차란 여기서 자동차 범위, 자배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범위를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동차의 범위, 자배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 범위,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구종 건설기계 있었죠. 구종 덤타타, 콩코나, 도노트 이렇게 외우자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종 건설기계. 이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구종 건설기계 이것만이 자배법상의 자동차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1의 2 자율주행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2조 1호의 3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한다.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운행이라는 그 범위 자체를 엄청 넓게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세 번째,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자,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이 법이 뭐예요? 자배법.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래서 이 책임보험은 뭘 따른다? 자배법을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운타자손이라고 해서 대인배상 원의 발생 요건 해서 운타자손,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책임공제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뭐 택시 공제, 버스 공제, 뭐 렌트카 공제, 뭐 개인 택시 공제, 전세버스 공제, 뭐 이런 공제조합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제조합도 책임보험은 뭘 따른다? 이 법에 따른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2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란 그랬어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 이하 교통사고 환자, 줄여서 사고를 당한 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이하 의료기관이라고 한다.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가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목으로 정해놨습니다. 보험회사, 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라고 한다. 보험금, 공제금을 포함해서 이하 보험금이라고 한다.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이 치료,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보장사업.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종결된 후에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뭘로 들어간다?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로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자, 8번째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우리 맨 첫 시간에 제가 OT 할 때 이거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기출 문제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시험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수험생들이 브리타라고 했어요. 브리타. 뭐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브리타가 뭐예요? 불의의 타격, 급습, 틀리라고 낸 문제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배법 제2조의 정의에 나와 있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잘못 해석을 이해를 하고 이거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신 수험생들이 많았어요. 아니죠.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라고 엄연히 용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가나 다라 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는 첫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이 정부보장사업도 여기 포함되지만 또 있죠.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사업,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사업,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 이 네 가지를 다 썼어야지만이 점수를 얻는 거였어요. 첫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사업. 제30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사업.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그래서 지난번 기출문제 때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이 각 목들을 쓰고 이 각 제30조, 제30조 2, 제30조 제2항, 제31조 이거를 쓰는 게 정답이었어요. 자, 9.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란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 사고를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라 한다. 라고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 제2조 지금 봤고요.
자, 제1조는 목적, 법의 취지에 대해서 나왔고 제2조 용어 정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용어 정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해요. 그래서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기를 권고하고요. 제일로 또 중요한 게 3조입니다. 3조. 3조 제가 지난 두 번째 시간인가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3조 하나만 외워놔도 오늘은 그 수업에 대한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못 외우셨더라면 또 오늘 외우시면 돼요. 오늘 뭘 다루나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 다룹니다. 아마 오늘 수업은 자배법을 다루다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자배법에 있어서는 말씀드릴 내용도 많고 설명할 내용도 많고요. 문제에도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자배법 제3조는. 자배법 제3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항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줄여서 이게 뭐였죠? 운행자.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이게 뭐였어요? 타인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지지 않는다. 무과실이다라는 거죠. 단 뭐예요? 이거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그러면 조건부죠. 조건부. 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랬습니다. 각 호. 1호, 2호죠. 1호는 뭐예요? 승객이 아닌 자. 2호는 뭐예요? 승객. 승객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운전자 및 운행자의 무과실이었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라고만 하는 거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 과실이 있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해서 구조, 결함, 기능상 장애가 없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또는이에요? 아니면 다 그리고예요? and예요? 보시면 아니하였고 과실이 있으며 자 이거는 뭔가요? 영어로 하면 and죠. and.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이 운행자는 과실이 없다라는 거죠. 이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냐? 아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두 번째로 승객일 때는 어땠어요? 승객이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 행위 이거죠. 이것밖에 없어요.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라고 해서 두 가지 호에 대해서 나와 있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 자체는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무과실 책임주의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약간 비교해보고 넘어가면 자 무과실 책임주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과실이 없어도 우리는 뭐예요?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죠. 3면책 요건이 있었죠. 3면책 요건. 승객이 아닌 자들. 승객일 때는
승객일 때는 고의나 자살.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단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주의입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방어권 사이에 균형을 맞춘 제도라고 볼 것입니다. 무조건 만약에 무과실 책임만 자배법에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냥 피해자의 보호만이 우선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건, 승객이 아닐 때, 승객일 때의 조건을 줌으로써 어때요? 누구에게 방어권? 가해자에게 방어권을 줌으로써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춘 제도이다. 하지만 판례상 운행자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사실상 무과실 책임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운행자 책임에. 나중에 보겠지만 이 운행자 책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따져요.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볼 거예요. 자, 저희 교재 보시면 첫 번째 개요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정의 취지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자배법 제1조에 나와 있었죠. 자배법은 기존의 민법, 불법 행위 책임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밑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까지 제정되었다. 자배법 제1조에서 봤고요.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밑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민법. 자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일반 불법행위법, 민법 제750조, 사용자의 배상 책임 등에 의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밑줄,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의 특별 규정까지. 으로 자배법 제정하여 자동차 사고에 있어 밑줄, 민법보다 자배법을 우선 적용까지 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자배법상 면책 또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을 후손위로 적용하게 된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자배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줄여서 이제 교특법이라고 하죠. 교특법. 첫 번째 법률 규정입니다.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밑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까지 정함으로써 밑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까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 형사처벌의 특례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형사처벌의 특례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정상적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도 있으나 운전자들의 윤리의식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동그라미 1번 밑줄 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자, 내용 보시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명백한 의사표시로 처벌하지 못하는 죄를 말한다. 두 번째,
교통법 제4조 밑줄 보험 가입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보험 가입 특례죠. 자, 동그라미 3번 밑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되어 있습니다. 기억, 얘네들은 기억, 니은, 디귿들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두세요. 이렇게. 기억,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니은, 12대 중과실, 디귿, 중상해 사고. 그래서 중상해 사고는 통상 6주 이상의 사고입니다. 6주 이상의 사고. 자, 중상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피해자가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에 말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이제 신고가 됐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경찰서 신고가 됐어요. 경찰서 신고가 됐으면 자, 가해자는 내가 보험이 정상적으로 들어 있습니다라는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을 제출을 합니다.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을 경찰서에다가 제출을 하고요. 경찰서에다가 피해자는 내가 이만큼 다쳤습니다 라고 진단서와 또 차량 수리비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견적서를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보험 가입 특례에 의해서 우리가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보험가입 특례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단서 상에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라고 하면 경찰 쪽에서 그 해당 병원으로 소견을 묻습니다. 소견을 물어요. 어떤 걸 묻냐? 이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는데 이게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향후 장애가 남을 것인지 이 장애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병원 쪽에서 중상해에 해당하면서 향후 장애가 남을 것 같습니다 라는 소견이 경찰 쪽으로 제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중상해 사고가 되는 거죠. 이 사고는. 그래서 보험가입 특례 적용 대상이 안 되겠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돼 있어요. 자, 다 국가배상법, 줄여서 국배법이라고 하죠. 자배법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는 밑줄 국가배상법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위치해 있다까지. 자배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배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면 국배법을 적용받는다라는 게 어떨 때가 제일로 많나요? 이 추상장애, 추상장애. 우리 자배법이나 약관에서는 우리가 장애라든가 어떤 장애 상실률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맥브라이드를 쓰잖아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이 추상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추상이 뭐예요? 다쳐가지고 수술을 함으로써 못생겨진 거예요. 못생겨진 거. 못생겨짐. 그래서 이 추상장애에 대해서는 자배법에 없으니까 어디를 따라가나요? 국배법을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산업재해보상보장법. 그래서 나중에 산재법이죠. 산재법.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수험생들 보시면, 자, 민법, 우리가 이제 750조부터 해서 755조, 감사도 공동공 해가지고, 우리가 755조부터 760조까지 봤죠. 민법은, 그런다 쳐. 그리고,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당연히 교통사고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국배법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산재는 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자, 우리 대인 투 면책 사항 중에 피부배자 피동 있죠. 피동 마지막에 이게 뭐였어요? 피용자 재해 면책. 근데 동은 뭐였어요? 동료 재해 면책이에요. 이 말인즉슨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이런 피용자나 동료가 사고가 나서 산재 적용을 받게 되면 뭘로 해라? 산재로 해라 이거예요. 산재로. 자동차 사고에서는 면책이니까 대인 2 말하는 거예요. 대인 2에서는 면책이니까 산재로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단 전제조건이 있었죠. 단서조항이. 뭐가 있었나요? 초과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든 하여튼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보험회사에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할 때, 보험회사는 대인 2 이 면책 조항을 근거로 대인 2를 면책시킵니다. 이 취지는 뭐예요? 산재로 먼저 선처리해라, 선처리 받아라 라는 거예요. 산재로 선처리. 그러면 이 피해자는 산재로 먼저 선처리를 받습니다. 그 전에 우리 피해자에게 발생한 총 손해액을 봤더니 예를 들어 1억이더라. 1억이다. 근데 산재에서 요양급여라든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총 지급보험을 봤더니 예를 들어 7천만 원이더라. 그러면 이 피해자는 지금 얼마를 못 받은 거예요? 3천만 원을 더 받아야 하잖아요. 왜? 내 피해액이 1억인데.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어디에 청구해라? 자동차 보험에 청구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단순히 1억에서 당신 7천만 원밖에 못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3천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뒤편에 나올 텐데 항목별로 봅니다. 항목별. 항목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공제. 항목별 공제. 이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 각 성질에 맞는 항목끼리 공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휴업급여, 산재에서 말하는 휴업급여는 우리의 뭐랑 성질이 비슷할까요?
휴업손해. 여기에서 산지에서 말하는 장애급여는 뭐랑 성질이 같아요? 장애상실 수익액. 여기서 말하는 요양급여는 치료비.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위자료가 없죠. 위자료. 그래서 통상적으로 산재 선처리를 받은 피해자는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청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재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급여에 있어서 14급 나오면 평균 임금의 몇 일치를 주나요? 이런 식으로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떠한 항목이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어떠한 항목과 성질이 비슷하구나, 유사하구나. 그래서 항목별 공제를 할 때는 그 항목끼리 비교하여 공제해야 하는구나.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두 줄 쳐놓으셔야 됩니다. 두 줄. 별표도 쳐놓으셔야 돼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피해자 보호제도. 이건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내기에도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기술하시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가나, 다라, 마, 바, 사, 아, 자 다 써주면 만점입니다. 자, 첫 번째 밑줄 책임의 주체입니다. 책임의 주체. 자배법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밑줄 운행자의 개념을 사용까지 하고 그 밑줄 개념과 범위를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적용 해서 책임의 주체를 아주 크게 넓혀 놓은 거죠. 왜냐? 이 책임 주체가 없으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기 위해서 책임의 주체를 아주 광범위하게 해놓은 겁니다. 누구든 책임을 지게끔 그 사고를, 자동차 사고를. 밑줄 입증 책임의 전환. 민법의 불법 행위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로 입증 책임이 누구? 피해자, 타인인 피해자에게 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 밑줄 자배법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인 운행자가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피해자를 보호까지 하고 있다. 밑줄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운행자 책임의 면책 요건이란 말도 같죠. 자, 밑줄 치겠습니다. 자배법은 운행자 책임의 면책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상 운행자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사실상 무과실 책임주의에 가깝다까지. 자, 무과실 책임주의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자, 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의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무상 호의 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자배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라고 해서 예전에 이 소가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로 말미암은 것 외에는 다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과연 헌법에 위배되지 않냐라고
이 소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1900 오래전에.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내용을 보시면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관련하여 보면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 국가 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에 관하여는 과실 책임의 원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수한 불법 행위 책임에 관하여 위험 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자동차 사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위험 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운행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위 법률 조항이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 이익을 받으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 또 나오죠.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적어도 추상적 간접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권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 호의 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운행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 국가 원리를 수용한 헌법 이념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운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자, 내용 이어서 보시면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면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이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과실 있는 운행자나 과실 없는 운행자는 다 같이 위험 원인, 이 위험 원인 뭐예요?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 이 위험 원인인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승객이 아닌 자와 차별하고 과실 있는 운행자와 과실 없는 운행자에게 다 같이 승객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지게 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결정은 종래의 과실 책임주의를 수정하여 위험원을 지배하는 자로 하여금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게 한다는 위험 책임의 원리를 도입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승객은 뭐다? 그 위험이 더 크고 과실 있는 운행자나 과실 없는 운행자 다 위험 원인인 뭐예요?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왜 보여드리냐면 승객이 아닌 자는 그렇다 쳐. 승객이 아닌 자는. 근데 승객인데 이 사람은 고의나 자살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이 있다. 이게 평등한가? 이거에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의문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조문 그거를 따른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이 된 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과실 책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좀 전에 민법 보고 왔잖아요. 자, 민법은 뭐예요? 과실 책임주의죠. 과실 책임주의. 우리 자배법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그러면 과실 책임주의와 그러니까 과실 책임주의와 무과실 책임은 또 어떤 식으로 틀리냐, 다르냐? 사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에서. 첫 번째 사례 보시면 횡단보도에서의 자동차 사고예요. 운전자 B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갑자기 튀어나온 A씨를 충격하였다. 사고 조사 결과 B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물리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며 A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A는 누구예요? 보행자죠,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자. 자, 이런 사례일 때 만약에 과실 책임주의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운전자 B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B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자배법에서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르므로 자배법 제3조에 따라 B는 A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단 부담합니다. 일단 부담하고 3면책 요건에 해당하는지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승객이 아닌 자,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승객이거나 승객이 아닌 자. 이 자동차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다. 그리고 운전자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 책임을 일단 진다라는 거죠.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말 조금 이상하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과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과실 상계라는 걸로 하죠. 상계. 과실 공제 아니에요. 과실 상계입니다. 과실 상계. 나중에 공제와 상계에 대해서 의미를 이제 배울 텐데, 공제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 뺀다. 같은 성질의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뺀다 라는 거고요. 이 상계는 좀 틀려요. 상계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과 이쪽을 비교를 해서 이쪽에서 먼저 이쪽과 이쪽을 서로 간에 뺀 다음에 항목에서 뺀 다음에 이쪽에서 뭔가 더 뺄 게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추가로 더 뺀다. 이게 상계예요. 나중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 보시면 이런 부분이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을 적용했을 때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사례 두 번째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일 때, 자, A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주행 중에 도로 옆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 A는 정석 운전 중이었으며 사고를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과실 책임주의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자배법은 뭐다? 무과실 책임이다.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운전자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므로 아이와 보호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 A가 무과실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단 이때도 과실 상계는 하는 거예요. 일단은 더 구체적이고 더 딥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비교를 사례로 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사례 3번입니다. 어린아이의 자전거 사고. A는 자신의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짐을 내리던 중에 도로 옆에서 놀던 아이가 차에 다가와 부딪힌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면 과실 책임일 때는 어떻게 돼요? 차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래서 배상 책임 없다. 하지만 무과실 책임은 자배법은 운행 중, 이 운행 중이라는 말 자체를 이 운행 중 사고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원은 정차 상태에서도 자동차와 직접 관련된 사고를 운행의 범위로 보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내용은 피해자가 어린아이라는 점과 자동차의 위험성, 이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 이 위험한 물체를 누가 지배하냐? 운행자가 지배하고 있지 않냐? 그게 반영된 판단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배법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일단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배법 제3조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 행위만 따졌더라고 한다면 현재 이 자동차 사고 처리하는 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자배법이라는 특별법이 규정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이 자동차 사고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